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저녁에 다른 일정이 있는데, 오늘 우선주가 3% 가까이 급락을 좀 했고, 그 다음에 본주 대비,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지표가 하나가 발표가 났어요. 우리나라 특히 삼성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환율도 지금 좀 많이 올랐고요. 자, 일단 두 가지 소식이 좀 제가 봤을 때 좀 긴박하다기보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물론, 삼성전자 우선주는 뭐 현상이지 이게 큰 어떤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또 우선주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우선주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 발표된 지표, 삼성전자에게 너무 중요한 지표, 해외에서 발표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 일단 본주부터 보면, 자, 일단 본주 제가 선을 쭉 그었습니다. 5일선에서 선을 쭉 그었어요. 5일선에서 보시면 이제 7만 원 정도, 지금 뭐 7만 300원입니까? 이제 그 정도 와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 900원 빠졌는데, 어떤 분은 또 뭐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중에 폭락했다 그래가지고 오늘 삼성전자, 그렇게 폭락할 건 없는데, 한 3, 4천 원 빠졌나? 그러니까 한 1,000원 정도 막 이렇게 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5일선 위에 있다, 여러분 그렇게 신경 쓸 건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거래량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200만 주예요. 결코 적은 수량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200만 주 외국인들은 샀죠. 외국인들이 샀고, 예, 기관은 팔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팔고, 이렇게 수급 좋아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본주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선주죠. 자, 문제는 우선주인데, 자, 우선주를 보시면, 본주는 5일선에서도 거리가 좀 있는데, 우선주는 지금 5일선에 딱 부딪힌 모습이에요. 제가 그 가격대, 그 선을 여러분께 쭉 그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주도 기술적으로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자, 여기에서 지금 밑에 11선 있는데, 저는 이제 11선쯤에서는 또 지지받는다, 이렇게 우선주가 본주 대비 또 급락할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제가 좀 이따 수급도 보여드리겠지만, 해답은 수급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수급에서 이제 정답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본주 대비 우선주가 좀 약한 경향은 있지만, 예, 그 이유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분명한 것은 이게 지금 이동평균선 잘 올라가고 있고, 11선을 저는 지지하는 것으로 본다. 자, 근거는 뭐냐면, 자, 우선주 주봉입니다, 여러분. 자, 주봉이면 주봉에서 직전 고점 두 개의 봉의 고점에서 두 번의 고점하고 거의 일직선상에 선을 쭉 그으면, 지금 저 가격이 58,000 뭐 한 200원? 그 정도, 300원? 요 가격이 거의 한 11선에 딱 부딪힌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 58,600원인데, 거의 지금 가격, 그러니까 저 가격대가 오히려 이제 지지할 수 있는 지지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선주도 하락할 수 있는 그 자리는 그렇게 크지 않다. 다시 말해서 50보 100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가격대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그림으로 우선주, 왜냐하면 양쪽 고점의 지지대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혹시나 또 뭐 깨고 뭐 5만원 초반까지 가냐, 그런 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우선주의 지금 가장 큰 애킬레스 건은 뭐냐면 이제 수급이죠, 수급. 자, 이렇게 수급이 들쑥날쑥해요. 우선주 수급은 제가 좀 이렇게 쭉 보시면 들쑥날쑥한데, 오늘 좀 많이 팔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좀 오늘 많이 샀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꾸준하게 사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거 어디까지나 제 내피셜입니다. 내피셜인데, 어차피 본주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도 200만 주 사고 변함없이 본주는 사고 있어요. 거래량도 많고 시가총액도 크죠. 그래서 본주는 계속 사야 되죠. 개인 물량이 계속 나오니까. 근데 이제 우선주는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돌려서 이야기하면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의 장난질이 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선주도 어차피 본주하고 똑같이 갈 건데,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샀다 팔았다 흔들기를 많이 하면서 결국 개인 물량을 쪽쪽 빨아 당기는 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또 밀어버리면
또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그 자리에서 팔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밀리면 좀 이렇게 본주 같은 경우에는 좀 밀리면 사야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우선주는 막 이렇게 가버리면 밀리면은 밀리는 대로 걱정이고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장난질이 좀 있지만, 결국 우선주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종착역은 똑같다라는 거. 예, 종착역은 똑같지만 그만큼 좀 부침은 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지금 원달러 환율을 오늘 오전 9시부터 마감까지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갈수록 지금 많이 이렇게 후반으로 갈수록 1320원 후반대로 올라왔죠. 왜 이렇게 됐냐면 중국의 제조업 경기 수축 국면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면서입니다. 예, 요 지표가 PMI 지표인데 지금 이제 5월 달께 나왔는데 48.8로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위안화하고 우리나라 원화하고 이게 또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수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거의 한 달, 두 달, 세 달 이상 이렇게 지금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상승을 해버렸어요. 와,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또 이게 무슨 소리야, 장자님. 아니, 중국의 PMI하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도대체 왜 이게 근거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게 삼성전자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자, 일단 여러분, 중국의 어떤 PMI가 지금 수축 국면에 들어간다는 것은 중국의 소비가 약하다는 거죠. 자, 중국의 소비가 약하다고 하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뭐 서버, PC 어떤 생산, 소비를 하는 나라인데 당연히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겠죠. 반도체 수요가 안 나오면 삼성전자가 수출을 많이 못하면 외국에서 달러가 안 들어오겠죠. 달러가 안 들으면 환율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 뭐 AI 반도체만으로 계속 뭐 10만, 20만 갈 수는 없거든요. 중국도 같이 경기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부채 한도 타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낙관적이죠. 그래서 연방정부 채무 불이행 리스크 해소에 따른 이 위험 자산 선호 심리에 힘입어서 지금 장 초반, 그리고 지금 계속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중국 경제지표 발표와 함께 동시에 지금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중국 5월 제조업 이 구매관리지수 PMI가 48.8로 시장 예상치가 51.4였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하락을 했어요. 전달도 49.2보다도 하락한 수준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기가 상승 방향으로 확장 국면으로 간다고 봅니다. 간다고 보고, 하지만 일시적으로는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금 중국 정부에서 좀 강한 어떤 경기 부양책, 특히 부동산 쪽이죠. 좀 틀면 좋겠는데, 이제 여러분 이런 건 있어요. 이 이야기 하려면 너무 많이 나가는데, 요건 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금리를 동결을 하면 중국에서 결국 부동산은 금리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금리가 높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죠. 자, 중국도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자, 미국 기준금리가 아직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제약사항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게 바이두에 이제 뭐 코로나19 이런 거 검색 지수입니다. 검색 지수인데 보시면 작년 12월 달하고 올해 1월 달이 검색이 엄청 올라갔다가 지금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예전에 비하면 아직 상당히 약하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 많이 꺾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2차 재유행이 뭐 6월 달에 오고 막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그렇게 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다. 요거는 참고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이제 크게
제가 생각할 때 중국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소비가 살아나야 되는데 또 그 부분이 좀 걸려 있다. 오늘 두 가지 큰 이슈, 우선주하고 중국의 PMI 지수하고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